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3년 1월 25일 오후 12시 48분이고요. 원래 오전이 아니고 새벽이죠. 제가 좀 시황 영상을 올렸는데, 음성 녹음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녹화 끝나면 바로바로 올리는 스타일이라 음성 녹음이 안 돼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올렸는데, 다시 이제 재생시켜 보니까 음성 녹음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조금 내렸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간단히 조금 차트 체크 좀 한번 해 드릴게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 22,611달러, 선물 차트는 608달러, 지금 바이낸스 선물 차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끼워져 있네요. 그 다음에 CME 차트는 22,680달러, 뭐 큰 차이 없지만 CME 차트는 약간의 지금 프리미엄이 끼워져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조정이 왔었죠. 조정이 좀 왔는데, 그래서 지난 그 토요일에 만들어 놓은 CME 갭은 채웠고요. 대신 이제 요 위쪽에 보면 또 약한 갭이 하나 또 생겼죠. 여기 갭 하나 또 생긴 거 보이시죠? 22,900달러에 또 위에 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래로는 19,900달러, 약 2만 달러 부분에 갭이 하나 있다라는 부분. 상단 갭을 다시 한번 조금 확인시켜 드리면, 여기 갭은 제법 큰 갭이죠. 29,000달러 부근에 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갭이 하나 있거든요. 35,190달러 부근에 갭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물 차트를 조금 보시게 되면, 옆으로만 지금 계속 빼고 있죠. 옆으로만 계속 빼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조금이라도 조정의 움직임을 주게 되면, 이제 펌비가 갑자기 마이너스 펌비가 된다거나, 아니면 선물 차트 프리미엄 자체도 바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참여자 자체도 적을 뿐더러 그 참여자들조차도 지금 조그마한 가격 하락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죠.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입니다. 선물 시장이 과열되기 전까지는 큰 조정은 없을 것이다. 오늘 아침과 같은 약한 조정은 있겠지만 하루에 10% 정도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조정은 없을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아래에 있는 이제 CME 갭이 계속 이제 큰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근거가 되는 갭이긴 한데,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여기에 보면 어마어마한 갭이 있잖아요. 지난 2020년 12월에 만들어 놓은 갭인데, 이제 이 갭은 얼마 만에 채워졌냐면 이때 채워졌거든요. 2022년 6월에 채워졌습니다. 즉 1년 6개월 만에 채워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CME 갭을 채운다, 이건 맞지만 언제 채우는지는 그때그때 조금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되게 눈에 거슬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드를 넣으실 때 최악의 상황은 염두를 해두세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으로 내가 여기 CME 갭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은 조금 남겨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항상 시드를 현금 시드 일부는 꼭 좀 확보를 해두고 계세요. 근데 어쨌든 저는 여기 CME 갭까지의 조정은 어쩌면 조금 더 가격이 상승한 뒤에 오거나 아니면 좀 한참 뒤에 한 1, 2년 뒤에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간단히 조금 그 매물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 24,800달러 부근에 비트가 한 150개 이상 걸려져 있던데 한번 매물대 간단히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뭐죠? 와, 여기 어마어마한 매수벽이 하나 쳐져 있네요. 매도벽이 하나 쳐져 있네. 와, 이거 뭐죠? 야, 23,100달러 부근에 비트 엄청나게 지금 매도벽이 걸려 있습니다. 와, 이거 뭐죠? 잠시만요. 한번 좀 봐볼게요. 보시게 되면
아까 23,500달러 부근이었네요. 지금 23,500달러 부근에 1,300개가 걸려져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했을 때도 여기 걸려져 있었거든요. 24,800달러 부근에 역시 1,300개. 그래서 지금 단기 저항은 23,500달러하고 24,800달러가 되겠네요. 하지만 역시 지금 오더 뎁스를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매수벽이 매도벽보다는 조금 더 두터운 상황입니다. 같은 가격 대비 여기는 대략 28K 정도 걸려져 있고요. 비트 총량이 여기는 19K 정도 걸려져 있거든요. 토탈 해가지고 여전히 매수벽이 훨씬 더 두텁다라는 얘기죠. 자, 오른쪽만 확인하셔도 지금 제가 최소 일시 100, 1000만, 10만 달러 이상의 주문 거래만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대형 매수세 자체도 대형 매도세보다는 훨씬 더 많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른쪽 보시면 파란색, 녹색 매수세가 훨씬 더 많죠. 빨간색 매도세보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잘 자란 매수세가 아니라 최소 10만 달러니까 보시게 되면 뭐 33개를 이렇게 비트코인 33개를 매수한 애도 있고요. 뭐 33개면 우리나라 금액으로 뭐 최소 7억 이상이죠. 최소 7억 이상. 네. 한 7, 8억 되죠. 그 이상인가요? 7, 8억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큰 손들의 매수세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뭐 저번 글에 뭐 갈색 고래가 떠났다. 뭐 이런 댓글을 적어 주신 분이 계시던데 정확한 표현은 갈색 고래가 떠났다가 아니라 이런 저항 구간을 여기가 어마어마한 저항이었잖아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저항이 보통 저항이 아니었죠. 무려 6개월 동안 쌓여 있었던 과거 6개월 가까이를 쌓여 있었던 저항이었는데 이런 강력한 저항대를 1밀리언 즉 100만 달러에서 최소 1000만 달러까지 10밀리언까지 그런 대형 매수세의 힘으로 뚫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지표죠. 그리고 나서 지금 잠깐 그 대형 매수세는 주춤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차트가 지금 옆으로 계속 빼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아예 매수세가 없느냐? 방금 보여드렸죠. 여전히 그 이하급 한 10,000달러에서 10만 달러 이상을 시장가로 주문을 넣는 매수세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지금 저항 자리로서 작용하고 있는 23,500달러 정확히 어디죠? 여기죠. 즉 200주 EMA 그 다음에 24,800달러 어디죠? 정확히 여기 박스권 상단이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저항인 겁니다. 네. 그래서 숏 세력이 여기에 비트 한 1300개씩 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저항이에요. 200주 EMA. 네. 그럼 여기 두 개 거의 비트가 최소 1300개, 1300개니까 이 구간만 해서 2600개의 비트가 매도벽으로 걸려 있다고요. 그럼 여기를 뚫기 위해서는 다시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 구간을 뚫었을 때 들어왔던 그 대형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와야겠죠. 근데 이 구간을 이런 대형 매수세의 힘으로 뚫는 게 아니라 뭐 진짜 뭐 상어급, 돌고래급, 리테일러급도 안 되는 그런 매수세의 힘으로 뚫었다라는 건 좀 가짜 상승일 확률이 또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물 시장에서 숏세력은 이 200주 EMA에 매도벽을 쳐놨고요. 1300개 정도. 그 다음에 박스권의 상단에 역시 매도벽을 쳐놨습니다. 이제 이것만 지워내게 되면 또 하나의 장대 양봉이 또 뜨는 거죠. 그 위에 매물대는 텅텅 비어 있거든요. 네, 보시다시피. 그 위에 매물대는 텅텅 비어 있죠. 여기 1300개, 23,500달러, 200주 EMA에 1300개 걸려져 있고 24,800달러, 박스권 상단에 1300개가 걸려 있지. 나머지는 보시게 되면 그 위쪽 뭐 7개, 0.81개, 1.6개, 0.5개 뭐 지금 계속해서 조금 매수세하고 매도세가 좀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표시되고 있는 주문들은 전부 다 최소 10만 달러 이상의 대량 주문만 표시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이트가 참 괜찮아요. 이렇게 소리도 표시나게 할 수가 있어요. 대량 매수세가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소리가 표시나게도 할 수 있거든요. 소리가
소리가 왜 안 나지? 설마 또 마이크가 안 되는 건가? 어쨌든 시끄러우니까 소리는 꺼둘게요 일단. 그래서 충분히 지금 매도벽이 어디에 걸려져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전히 오더 뎁스 기준으로 봐도 충분한 수준의 매수벽은 쌓여져 있다. 매수벽이 어디에 있는지도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매수벽 상황도 한번 봐볼까요? 지금 어디에 지금 롱 세력이 방어벽을 쳐놨는지 매수벽 상황도 한번 봐볼게요. 매수벽 상황도. 매수벽 상황 보시게 되면 강력한 매수벽은 여기에 진짜 말 그대로 여기는 절대 뚫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매수벽을 쳐놨네요. 어디서 2300달러, 2200달러, 2100달러 여기죠. 그 CME 갭 살짝 위 부분이네요. CME 갭 살짝 위 부분. 지금 2100달러에서 2300달러까지 대략 비트코인이 약 4500개 정도 걸려져 있습니다. 즉 이 매수벽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매도 물량을 투하해야 되니까 쉽게 뚫릴 벽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500달러, 19,200달러 부근에 역시 합쳐서 한 2,000개 정도 걸려있네요. 여기 이제 365주 EMA가 있는 부분이죠. 즉 매수벽 세력들은 지금 CME 갭 약 2만 달러 부근에 매수벽을 지금 잔뜩 쳐놓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 가격대는 쉽게 뚫릴 가격은 아닙니다. 지금 쌓여있는 비트코인 양 자체가 한 4,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지금 쌓여져 있다 보니까 절대 쉽게 뚫릴 가격대는 아니라는 거.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갈색고래가 시장을 나갔다. 곧 큰 하락, 큰 조정이 있을 것이다. 해석을 전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해석은 지금 주요 저항 구간을 뚫으면서 나왔던 대량의 매수세, 즉 여기서 대량의 매수세라 하면 최소 1밀리언에서 10밀리언까지, 즉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까지 매수를 해주는 대형 매수세는 잠시 주춤한 상황에서 그 아래급 한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급의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급 맞죠?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정도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결국엔 또 이 저항대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그 1밀리언에서 10밀리언, 즉 10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1000만 달러까지 긁어 올려주는 대형 매수세의 출현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제가 그토록 말씀드렸던 60주 EMA도 뚫을 수 있는 거고 20개월 EMA도 뚫을 수 있는 거고 이 채널의 상단도 뚫어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월봉 마감이 조금 중요한데 이걸 긴 꼬리를 만들고 위에 긴 꼬리를 만들고 후퇴하느냐 아니면 긴 꼬리를 남기지 않고 다음 2월 달에 봉을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느냐 아니면 더 빠르게 세력이 움직여 가지고 아예 월봉 자체를 여기 채널 상단 또는 20개월 EMA 위로 끌어올려 놓고 차트를 마감하느냐 이제 그 싸움인 거죠. 가장 좋은 건 이제 여기 빼꼼히 뚫고 마감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제 한 5일 정도 남아 있는 월봉 마감상 여기 위에까지 뚫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런데 어쨌든 이제 월봉만 보시더라도 이게 충분히 지금 추세의 전환이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조정을 주고 올리느냐 아니면 2019년부터 혹은 제가 지금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것처럼 CME가 아니죠. 선물 차트가 선물 시장이 과열되기 전까지는 큰 조정 자리 없이 계속해서 끌어올리느냐 뭐 그 차이만 남아 있을 뿐이죠. 단기봉으로 보시더라도 뭐 지저분한 게 많이 켜져 있네요. 단기봉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박스권이죠. 박스권. 이때하고 거의 뭐 비슷하죠. 이때도 이제 여기 박스권이었고 지금도 이제 여기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이제 이 박스권이 아래로 깨지게 되면 이제 여기 상단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21,400달러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즉 뚫어낸 장기 하락 추세선의 상단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이 어디라고요? 뚫어낸 장기 하락 추세선의 상단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선물 차트입니다. 즉 떨어지게 되면 만약에 여기까지 이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선물 차트예요. 선물 차트. 뚫어낸 장기 추세선의 상단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선물 차트로 보시게 되면 지금 어디 차트를 보셔야 되나요? 뭐 비트코인 차트 하나만 좀 볼고 추천 좀 해주세요 하면 그냥 바이낸스 선물 차트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거래량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차트니까. 네. 바이낸스 선물 차트 보는 게 맞습니다. 실은. 다시 15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이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박스권이 얼마나 또 길어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뭐 알트 단타 치실 분들은 박스권 매매하시면 되겠죠. 이게 하단에서 사시고 뭐 상단에서 파시고 그다음 뭐 중간쯤에서 한 50% 정도 파시고 상단에서 뭐 나머지 50% 파시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박스권이 나오게 되면 뭐 박스권 이용하시는 게 나쁘진 않죠. 네. 사고 팔고 뭐 중간까지 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서 한 50% 팔고 나머지 또 상단에서 팔고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모든 코인들을 다 장기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뭐 비트, 이더, BNB 정도는 그냥 팔지 마시고 계속 수량 늘리시고 대신 이제 나머지 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뭐 단타로 혹은 뭐 길어야 한 일주일 그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알트 매매 수익으로 또 비트 이더 개수 늘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큰 조정 올 때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 내 시드가 그냥 1000이라고 합시다. 1000. 500은 뭐 비트 이더 BNB 뭐 이렇게 산다라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500으로 알트 매매를 해서 예를 들어 내가 뭐 10%의 수익을 거둬서 5,500의 수익이 되었다. 그러면 또 조정이 왔을 때 전부 다 또 5,500을 전부 다 또 알트 매매 하시는 게 아니라 이 50은 비트 이더 개수를 늘리는 거죠. 그리고 또 500으로 수익 내시면 또 조정 왔을 때 그 또 나머지 수익은 또 비트 이더로 넣으시고 대신 비트 이더는 그냥 내가 좀 길게 끌고 간다. 뭐 최소 2019년도처럼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만약에 2016년, 17년 사이클이 나오게 되면 그냥 나는 2년 동안 그냥 전부 해버리려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비트 이더 BNB는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최대 2년까지. 대신 알트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저점 구간이고 흡성 대법이 예견되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수익을 착실하게 쌓아간다라는 전략으로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이렇게 좀 물려 계신 분들은 구조대 오기를 좀 기다리셔야겠지만 또 무작정 2년 동안 구조대 오기를 기다리시기보다는 만약에 이번에 상승장이 2019년도처럼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 반등장에 그친다면 그 고점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물량은 좀 털어내셔야겠죠. 뭐 손절을 감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뭐 다음 조정 자리에서 물타기로 평단을 늘리신 다음에 빠른 탈출을 하실 수 있으실 거니까요. 일단 물려 계신 분의 가장 큰 지금 목표는 어쨌든 세금 부과되기 전에 뭐가 하셔야 된다고요? 탈출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2025년부터 세금이 부과되면 그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2025년 1월 1일 자신이 계좌에 가지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즉 나는 마이너스였다가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 평가 금액이 늘어났는데 세금 매길 때는 그걸 나는 지금 복구하고 있는데 세금 매길 때는 그게 이제 수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쨌든 이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 자체를 세금 부과일 기준 해가지고 첫 개시일에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얘기가 한번 나왔었으니까요. 물론 중간에 이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고 또 총선이 또 다가오게 되면 또 이제 뭐 여러 정당에서 뭐 1년 유예
뭐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시장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2025년 딱 한 1분기 내지는 2024년 말까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업비트 내에 상주하는 세력들 있을 거잖아요. 업비트 내에도 분명히 세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세력들이 한 번은 또 알트코인들 들어 올려줄 것이다.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그 타이밍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포인트가 워낙 크신 분들은 뭐 조금씩 여유 금액이라도 물타기를 조금 하셔야지, 지금 한 마이너스 80% 90% 물려 있는 채로 그대로 계셨다가는 이거 이제 복구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뭐 드릴 말씀이 많았고, 참 오늘 아침에는 한 30분 넘어가는 영상으로 나름 알찬 내용들을 많이 담았었는데 다시 또 찍으려니까 좀 기운도 빠지고 조금 그러네요. 어쨌든 지금 뭐 조정이 약간 나온 상태에서 또 이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데, 실은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S&P가 보세요. 지금 살짝 빼꼼히 고개를 들었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보통 저항 추세는 아닌데 고개를 빼꼼히 들었어요. 근데 이거 만약에 주봉 마감만 요 대가리 여기 뚫고 대가리 내민 상태로 주봉 마감만 해줄 수 있다면, 이거 당분간 좀 주식과 함께 이렇게 코인도 암호화폐 시장도 좀 분위기가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얘가 또 여길 못 뚫고 이제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되고 한 5번 정도 됐는데 이 아래로 쳐받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기존의 전통 금융시장의 오름 내림과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식 떨어진다고 비트코인이 오르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든 같이 올라주는 게 차라리 더 낫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할 의미가 조금 희석되긴 하죠. 네. 그럴 바엔 주식하지, 어차피 암호화폐도 주식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 그럼 차라리 주식하고 말지 뭐하러 암호화폐에, 이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네. 실은 이제 야 너희들 인플레이션 시대 도래하고 유동성 시대 끝나고 모든 전통 금융자산들 메가리를 못 출 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그때 진정한 빛을 낼 거야. 이게 지난 2년 동안 상승의 논리였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냥 나스닥 따라다니는 개 잡주였단 말이죠. 실은 비트코인이. 그래서 뭐 하루빨리 이제 그 경향성을 벗어나는 게 실은 제 1순위고, 만약 그 경향성을 뭐 향후 2년, 다음 뭐 반감기 시나리오도 안 통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뭐 주식과 함께 따라다닌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남아있을 이유는 단 1도 없는 거죠. 네. 단 1도 없는 거죠.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크지 않느냐? 과연 그런가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2017년 12월의 고점이 2만 달러였는데 이번 고점은 고작 6만 9천 달러라고요. 어지간한 미국 대형 기술주 그 비트코인 고점 가격대보다도 훨씬 더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도 비트코인한테는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알트가 있지 않느냐, 막 몇만 프로 몇십만 프로 올라가는, 뭐 나스닥 잡주 중에 게임스탑 한번 봐보세요. 게임스탑 그깟 알트코인이잖아요. 게임스탑 봐보세요. 즉 우리가 알트코인 투자할 바에는 나스닥 개 잡주하면 되는 거고, 비트코인 투자할 바에는 대형 기술주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라고요. 리스크는 없고.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이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자산과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뉴스 하나가 지금 이제 최근에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딜폴트 선언, 즉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가 최근에 나왔죠. 이게 잘하면 조금 이제 좀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좀 암호화폐 쪽으로 관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네. 물론 이제 재무부에서 민주당 쪽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건 지금 미국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그 법안 처리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법안 처리를. 법안 처리 압박용으로 야 너네들 그렇게 국회에서 협조 안 해주고 법안 처리 안 도와주면 그냥 우리 어쩔 수 없어. 돈 못 갚아. 배째.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뉴스가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어쩌면 새로운 좀 스토리를 쓸 수도 있을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뭐 올해 연말쯤에는 미국의 이제 대형 증권사 뭐 시타델 같은 혹시 그 제가 예전에 보라고 했던 게임스탑 관련 넷플릭스 다큐 보셨나요? 그 다큐는 꼭 한번 보세요. 정말 뭐라고 할까 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로빈후드가 개미들을 위한 증권 무료 앱이었는지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게임스탑이 과연 개미들의 정말 개미들의 승리였는지 이제 많은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스탑 관련 넷플릭스 다큐는 꼭 시청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많은 걸 조금 느끼시게 될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시타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타델이 뭐 대놓고 뭐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뭐 그런 뭐 그래 빵빵한 뭐 시총 순위 몇 위 안에 드는 그런 대형 투자회사나 아니면 대형 증권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거길 쓸까? 계속 코인베이스 쓰고 바이낸스 쓰지. 좀 그런 의문점은 있네요. 이게 절대 좀 진입 장벽이 낮은 산업은 아니잖아요. 암호화폐 산업이라는 게 진입 장벽이 낮은 산업은 아니죠. 거래소 하나 운영한다라는 게 보안부터 해가지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네, 뭐 아침 방송에는 알트도 몇 개 조금 다뤄드리고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좀 뭐 괜찮게 봤던 알트 하나만 조금 보자면 뭐 퀀텀입니다. 퀀텀. 이 차트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지금 자리도 저는 괜찮은 매수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자리가 정말 좋은 매수 자리였거든요. 퀀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네요. 여기 리테스트 뚫고 리테스트 했을 때 이 자리가 괜찮은 자리였어요. 이 자리가. 네, 이 자리가 괜찮은 자리였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또 내려왔죠. 네.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퀀텀 차트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손절이 명확하니까 손절은 요 추세선 깨지거나 아니면 이 뚫어낸 초장기 하락 추세선, 여기 뚫어낸 초장기 하락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손절하면 되니까요. 네. 손절대가 짧죠. 지금 예를 들어 뭐 한 3,000원대 매수했다 그러면 2,900원 깨지면 던지시면 되니까. 대신 기대 수익은 최소 여기까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건 최소입니다. 그냥 단타로 그냥 찔끔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뭐 최소한 3,800원 정도니까 손절가는 현재 3,000원 기준 손절가는 한 2,900원 최소 수익 목표가는 3,800원이니까 나쁘지 않은 가격대죠. 퀀텀 차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차트는 하루 이틀 묵어두면 한번 위로 쏴줍니다. 네, 한번 위로 쏴줘요. 네. 뭐 계속 올라가는 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퀀텀 말고도 차트 몇 개 소개시켜 드렸는데 30분 안 넘어가기 딱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네, 저도 이제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